메르스 공포 하루가 멀다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6일 만에 4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더니 어제는 감염자를 문진했던 의사가 또다시 5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받았고 간호사 1명이 의심 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병 가족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환자들과의 접촉 시간이 짧았던 의료진들이 감염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 질병의 전파력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당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김영택 감염병 관리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택입니다. 네, 자, 어제인 26일 2명의 의료진이 또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 그리고 의심 환자 판정을 받았는데 자, 두 분은 지금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2명의 의료진 의심 관사 중에서 그 첫 번째 환자와 외래 과정에서 접촉했던 5번째 환자가 의사가 확진 환자로서 총 5명의 확진 환자가 됐고 2분 중에 1분은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됐고 발열만 있지 호흡기 증후가 뚜렷하지 않은 미미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번째 감염자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도 현재 이제 발열 증세만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보건당국 발표로는 이제 공기 중으로는 이게 전염이 안 되고 밀접 접촉을 해야지만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네. 진료를 하거나 대화를 해도 이게 감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보통 그 침이 튀긴다고 하는 범위가 일상생활에서는 한 2m 반경 안에 있거든요. 예. 원래 환자와 진료할 경우엔 머스라고 특별히 이렇게 미리 주의가 돼 있지 않으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선 비말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공간 안에서 대화만 나눠도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감기 수준 아닌가요? 뭐 기껏해야 문진을 하는 것이 1시간 내외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5월 11일 증상이 있으면서 예? 쭉 오는 동안에 만약에 공기 전파나 좀 더 전파력이 셌으면 훨씬 더 이보다 많은 환자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지 않은 형태이고 우연적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게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뭐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예? 3년 동안 역학적인 사실로는 그 공기 전파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로 되는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진 2명은 이제 각각 격리병원에 후송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됐던 건가요? 이 의료진들은 바로 즉시 접촉자 조사에서 규명이 되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네, 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네. 본인 집에서 밖에 나오지 말라 이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가격리 상태로 있고 보건당국이 매일 하루에 2번씩 관찰 상태를 보게 하고 체온을 측정하게 해서 즉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 그 상태에서 타인 접촉이 없도록 격리 이송되는 조치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2번씩 확인한다는 것은 그럼 전화로 보건당국에서 확인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거의 60명에 이르고 이분들도 네. 다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이게 다 관리가 정확히 가능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 관리 상태를 철저하기 위해서 저희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보건당국이 지역 보건당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 상태를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여기에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5번째 확진된 그 의사도 가족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있지만 최대한 접촉을 피한 상태로 독방에 집 안에서 혼자 집안에서 거주하게 되고요. 현재 가족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족 또한 무증상이지만 자가격리 상태에서 관찰 중에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심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면서요? 잠깐만요. 오케이, 그럼 다 됐어요. 그 나머지 2분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 분은 의료진이고 또 여기는 3번째 환자가 같이 병실을 이용한 환자인데 이분 2분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이다라는 거거든요. 총 8명의 의심 사례 검사 중에 5건은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총 8건 중에 5건이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됐다. 자, 그러면 현재 그 위기경보 체계를 주의 단계인데 격상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 주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재의 단계인데 그게 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분들은 예. 머스가 확인된 이후에 밀접 접촉자 그룹 안에서만 되지 일반인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의 단계에서 변동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네. 어제 그 닷새 동안 그 세 번째 감염자인 아버지를 간호했던 딸이 네 번째 확진 네. 환자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네 번째 감염자인 딸이 그 아버지를 간호했으니 이제 감염을 우려해서 격리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귀가 조치를 했죠. 당시 이제 네, 귀가 조치했던 판단 기준은 뭐였어요? 그 두 가지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네 번째 환자는 그 세 번째 환자분이 격리 이송됐을 때 같이 부친을 간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간병을 요구했습니다. 격리 입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 부친의 간병을 요구했는데 국가격리병상은 독립적으로 의료진만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완전 차폐된 시설입니다. 격리시설. 예. 그래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 된 것이고 그때 두 번째 팩트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객관적으로 체온은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었다. 체온은. 네. 예. 그런 그리고 판단으로 이번은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 그렇지만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 환자가 접촉했기 때문에 예. 부친이 격리병원으로 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친의 집에서 홀로 머물면서 계시다가 25일 날 그 정오 무렵에 증상이 발현되면서 바로 즉각 타인의 접촉 없이 격리 이송됐기 때문에 예. 현재 저희들이 일반 국민에게 전파되는 걸 막는 방역 목표에는 차질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리 뭐 따님이 격리를 요구한 게 아니라 간병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제 닷새간 밀착해서 간호를 했던 분이니까 어떤 보수적인 판단을 통해서 격리 조치할 가능성은 없었던 건가요? 현재 그 병원은 간병 자체를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저희들이 그 밀접 접촉자 격리 관찰 대상자 중에서 예. 의심 증상이 어느 정도 검사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 적극적으로 이분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역학조사에서 판단상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격리병실로 이송해서 치료하고 관찰하도록 어제도 좀 더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 기준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차후에 더 환자가 없도록 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김영택 간염병관리과장이었습니다.